트럼프가 한국의 핵무기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오로지 미국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트럼프의 진짜 속마음이 뭔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재임 기간 동안 김정은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된다면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는 사진 찍기를 좋아하고 정치적 쇼맨십을 통해 전 세계 매스컴에 자신을 굉장히 돋보이고 싶어하는 인물이지요. 한마디로 타고난 관종 기질이 많은 사람이라서 수많은 이슈로 끊임없이 카메라에 자신이 노출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연예인보다 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다혈질의 성격은 조금이라도 자신 생각과 맞지 않으면 바로 폭발해버리고 마는 성격이죠. 미국 대통령과 북한 최고 지도자의 만남은 그 자체로 전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실질적 성과보다는 정치적 이미지 관리에 치중하는 트럼프의 성향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더욱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독재자와 미국 대통령이 만난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미디어 이벤트로 정치적 광고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통해 미국 내외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재집권의 정당성을 높이려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다시 집권한다면 그는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만약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는 단연코 한국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이죠. 한국은 사실상 미국의 배신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국가 안보와 외교적 입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한국 군사 전문가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협상이 진행되면 이는 단순한 안보 위협을 넘어 한국의 주권과 생존을 위협하는 직격탄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욕망과 무책임한 결정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전체를 불안정과 혼란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이제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관계로 과거 한국이 두 지도자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했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김정은을 친구라고 칭하며 사랑한다고까지 하며 깊은 애정을 표명해왔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생지랄 같은 짓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한국의 중재 없이 직접 회담을 갖는다면 한국은 외교적 악몽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외교력이 완전히 무시되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불확실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긴장도가 높은 지역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대만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으며 두 나라가 가장 치열하게 맞서는 전선이 바로 대만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강탈했다고 믿고 있으며 그의 접근 방식은 언제나 경제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는 대만 문제도 돈의 문제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 정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안보 문제를 경제 문제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대만 문제를 단순한 경제적 거래로 치부할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간과하고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미중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계속 논의되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비전략적 접근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현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받을 경우 미국이 도울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의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며 군사적으로 대만을 지킬 것이라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는데요. 그러나 현실은 미국과 대만이 공식적인 군사동맹 관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에 대규모 무기를 판매하며 중국의 침공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독자적인 회담은 한국에게 외교적 악몽을 안겨주며 대만 문제는 미중 갈등의 중심에서 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의 경제적 접근 방식은
대만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바이든이 군사적 개입 의지는 중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외교 접근 방식은 바이든 대통령과 확연히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종종 기존 외교 정책을 파괴하고 새로운 전략을 도입하는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의 참모였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초정밀 반도체를 중국에 넘겨주기보다는 파괴하는 것이 낫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기술 발전을 저지하려는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 한다면 전면전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군사적 야망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시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강경책은 대만 해협의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반드시 제압해야 하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국가 통합과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진핑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통한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신념을 점점 더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북한을 설득해 대규모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군사적 준비를 강화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의 전략적 구상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북한이 대규모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이 북한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관계자들의 생각입니다. 한국은 북한을 억제하는 데 주력해야 하며 이는 대만 해협의 갈등이 한반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합니다.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면 한반도의 외교 및 안보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변 사태는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며 특히 한반도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할 것입니다. 국제정세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 고조인데 대만 문제로 인해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대만 해협의 불안정은 글로벌 공급망, 특히 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외교적 과제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동맹국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더 복잡하고 은밀한 전략적 계산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진정한 속내를 파헤쳐보면 동맹국의 안보와 패권 유지 사이에서의 이중적 태도가 드러납니다.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역할을 자처해왔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은 철통 같은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은 그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안보 보장을 통해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왔습니다. 이러한 명분 아래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한미동맹의 신뢰가 손상될 수 있으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미국의 보다 깊은 전략적 계산을 은폐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진정한 관심사는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패권 유지입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존재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국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군사 전략의 일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면 이는 미국의 군사적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 위치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미국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강력히 반대하며 자국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은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중심지 중 하나로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이는 지역 내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글로벌 전략을 강화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이는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곧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동맹국의 안보 보장을 표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그 진정한 속내는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패권과 경제적 이익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계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직시하고 한국의 안보와 외교 전략을 보다 신중하고 독립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는 오랜 기간 동안 혈맹으로 불릴 만큼 깊고 긴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외교 및 군사 전략의 변화는 한국이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제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의미 있는 동맹만을 중시하며 동맹국들에게 더 큰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는 데 있어 동맹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2018년 미국의 국방전략서는 위협의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1순위는 중국과 러시아, 2순위는 북한과 이란, 3순위는 테러 극단주의 단체입니다. 2순위는 미국의 군사자원과 집중력을 재배치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 분산된 미군을 재편하고 재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맹국들은 미군의 물러남으로 생긴 공백을 스스로 메워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국방전략서는 중국을 가장 종합적이고 심각한 도전으로 러시아를 급성 위험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군사 우위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2023년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군사력을 약함으로 평가했으며 동시에 두 곳에서 전쟁 수행 역량이 크게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공군의 준비 태세는 최하위로 평가되었고 전략 폭격기의 노후화로 인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충돌 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펜타곤은 매년 실질 국방 예산 증가율을 3에서 5%를 요구하지만 실제 증가율은 1%대 중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재무장은커녕 현상 유지도 급급한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2022년 국방전략서에서는 북한과 이란을 3순위인 테러 단체와 함께 기타 위협으로 재분류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더 이상 미국의 최우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유사시 핵 억제력 등의 지원은 제공하겠지만 대부분의 지상전은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시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는 2020년부터 5년간 유효한 11차 협정에서 분담금 총액을 1조 389억 원으로 동결하고 2021년에는 14% 증가한 1조 1833억 원에 합의했습니다. 2022년부터 3년간은 한국 국방비 증가율에 따라 분담금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GDP 대비 2%대 국방비 지출에 불만을 표하며 더욱 전방위적인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미 동맹의 형태를 일방적에서 쌍무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공격을 받으면 한국이 방어전에 참여해야 하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도 한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재편과 동맹국의 부담 증가를 시사하는 바입니다. 한국은 이제 한국이 알던 미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독자적이고 신중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주적인 안보 전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국의 요구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실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책임있게 선두에 나서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 러시아, 대만 문제까지 심도 있게 관찰하고 대응하라는 요구를 포함합니다. 미국은 한국이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열강의 군사 동향과 정보를 한미일 동맹국과 공유하며 협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와 정부 펜타곤은
한국이 값어치 있는 국가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후방에서 미국을 지원하는 역할이 아니라 최전방에서 함께 피 흘리며 싸우는 당당한 동맹국이 되라는 요구입니다. 말로만 외치는 동맹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미국과 함께 싸우는 한국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에 대항하기 위해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해왔습니다. 이제 미국은 방위비를 부담하는 국가들이 그 부담을 더 많이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핵 억제력 관리, 미군 전력 편성 및 순환 배치에 드는 기회비용을 함께 책임지라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동맹국들도 미국과 함께 위험을 분담하고 실질적인 방위비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한국이 알던 미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냉철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독자적이고 신중한 전략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주적인 안보 전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한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실리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